어머, 손이 정말 말랑하네. 사단장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이야. 우혁이 서진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육군 제53사단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부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장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윤서진 사단장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나 집무실에서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시찰단 도착 예정 시간이 오전 9시로 확정됐습니다. 김하연 중위가 서류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하연은 서진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사단 내에서도 유능하기로 소문난 젊은 장교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긴장되는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군내 첫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죠. 항상 더 완벽해야 했고 더 냉철해야 했어요. 참 하연아. 서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찰단 중에 강우혁 의원이 온다고 했지? 그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지만 군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복무하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하연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전 장병들이 각자의 임무로 흩어진 후 서진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옆 서류함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1989년 군사훈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한 인물의 가슴 부분에는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군복의 주름을 정리하고 계급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완벽해야 했거든요. 언제나 그랬듯이. 사단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부하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시다니. 서진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다들 함께 노력한 결과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하연은 동료들과 대화하던 중 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단장님을 인간 냉장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차갑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은 그냥 책임감이 강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연도 가끔은 궁금했어요. 서진이 왜 그렇게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는지, 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지 말이죠.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키자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시찰단의 도착이었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국방위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강우혁 의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회색빛 정장을 입은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걸어왔어요. 하지만 영접 나온 서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죠. 사단장이 여자였어? 우혁이 대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수행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우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서진은 굴레를 올리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육군 제53사단장 윤서진 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 시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혁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군대도 많이 변했나 보네. 여자가 사단장까지 하다니.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와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하연은 뒤에서 지켜보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장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색해했죠. 부대 순시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전문적으로 부대 현황을 설명했지만 우혁은 계속해서 딴죽을 걸었어요. 이런 시설로 북한군과 맞설 수 있겠어요? 요즘 군인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던데 특히 여군들은 어떤가요? 사단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직 결혼 안 하셨나? 질문 하나하나가 서진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부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됐어요. 둥근 테이블에 국방위원들과 주요 간부들이 둘러앉았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사단장님, 이 나이에 이런 자리까지 오시려면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우혁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로서는 더욱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모든 군인이 그렇듯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혁이 갑자기 서진의 손등을 덥석 잡았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됐죠. 어머, 손이 정말 말랑하네. 사단장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이야. 우혁이 서진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식당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젓가락 소리조차 멈췄죠. 서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고 하연은 주먹을 꽉 쥐며 몸을 떨었어요. 의원님,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식사 중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우혁은 오히려 크게 웃었어요. 아, 미안. 그냥 신기해서 그랬어요. 군인 손이 이렇게 고울 줄 몰랐거든. 다른 국방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우혁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업무가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서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진이 나간 후 식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우혁을 노려보며 생각했어요. 저 인간이 뭔데 사단장님께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우혁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식사를 계속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요즘 여군들 참 당돌해졌네. 우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 말을 들은 하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싹 텄어요. 저 사람과 사단장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일정을 마치고 시찰단이 떠난 후 하연은 서진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진이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음을 하연은 느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강우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수상한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하연은 뒤척이다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강우혁의 그 역겨운 미소와 서진의 굳어진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감쌌죠.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님의 저런 반응. 저 남자를 처음 본 게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예민해 보였어요. 브리핑 중에도 계속 손을 비비거나 펜을 돌리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죠. 하연은 그런 서진을 지켜보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갔어요. 점심시간 하연은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진이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연은
비공개 보관함에 접근했어요. 사단장의 개인 파일이 보관된 곳이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하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군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였어요. 파일들을 뒤지던 하연의 눈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겉표지에는 기밀 1989년 훈련소 관련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연이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제7훈련소 성추행 사건 보고서. 발생일시 1989년 11월 15일. 피해자 여군 후보생 A 신원 비공개. 가해자 비공개. 사건 개요 훈련소 내 숙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고서의 핵심 부분들이 모두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연은 전율했습니다. 서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1989년이면 정확히 훈련소 시절이었거든요. 설마 사단장님이 그 피해자? 하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에는 가해자 신원보호 차원에서 사건 은폐 처리함. 피해자에게는 침묵 서약서 작성 요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연이 서류를 뒤적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나? 하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헌병대장인 박철민 중령이 서 있었죠. 아, 중령님. 그냥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황급히 서류를 숨겼어요. 박중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가 볼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비공개 문서 아닌가? 그때 하연은 깨달았어요. 박중령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각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강우혁이 비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히 윤서진이 맞아. 30년 전 그 여자야. 우혁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생각보다 높이 올라갔네. 사단장까지 되다니.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 없지? 그때 일이 덮이긴 했지만. 걱정 마. 증거는 다 없앴잖아. 게다가 지금 헌병대장이 우리 편이야. 박철민 기억하지? 그때 우리랑 같이 있던 애. 우혁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알겠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우희야. 윤서진은 여전히 그때 그 무력한 여자일 뿐이거든. 그날 밤 서진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군복상의 단추가 모두 풀려 있었어요. 무슨, 이게 뭐야? 서진이 당황하며 군복을 여몄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에는 제대로 단추를 잠갔는데 말이죠.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까지. 30년 전에 그 무력했던 자신과 똑같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달라. 나는 사단장이야. 서진이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안색이. 괜찮아. 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연은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이 뭔가 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사단장님을 괴롭히는 그 과거를, 그리고 강우혁이라는 악마를. 하지만 하연은 아직 몰랐어요.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박철민 중령은 우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하연 중위가 뭔가 알아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문서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조치를 취해야겠네. 우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모든 증거를 없애고 그 여자애도 조용히 처리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하연은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발견한 서류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서진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부대가 한산해진 시간에 하연은 서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단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와. 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연이 들어가니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사단장님, 하연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과거에 강우혁 의원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순간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돌아선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죠. 왜 그런 걸 묻지? 그날 식당에서 의원님이 사단장님 손을 만졌을 때 그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 반응도. 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어떤 진실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가져가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단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단장님을 괴롭히고 있다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서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서진이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죠. 30년 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나는 이름도 없이 덮여야 했어. 그가 했고 구는 묻었지.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거죠. 훈련소에서 그가 내게 한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됐지. 여자가 군대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고 했어.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혼자 이걸 견뎌오신 거예요? 달리 방법이 있었겠어? 그때는 지금과 달랐거든. 여군이라는 것 자체가 눈칫밥이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 군 생활은 끝이었을 거야. 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단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그 서류를 봤어요. 분명 증거가 있을 거예요. 서류?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연이 며칠 전 본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자 서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연아, 위험해. 그들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 박철민 중령도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야. 그럼 더욱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연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저와 함께해요. 그때 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비역 최병규 장군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하연 중위 만나서 할 말이 있소. 윤사단장 관련해서. 하연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병규 장군은 1980년대에 훈련소 부소장이었던 인물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하연은 최병규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최병규는 하연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이날이 왔군요. 최병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진, 그 아이 때문에 30년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소. 장군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병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강우혁 그놈. 부친이 국회의원이어서 건드릴 수가 없었소. 그래서 덮어버렸지.
그럼 증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있긴 있었지. 그때 몰래 녹화한 영상이.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최병규가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혹시 누가 따라왔나? 하연이 창문을 보니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박철민 중령이 내리는 게 보였죠. 장군님,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하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최병규는 서둘러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 테이프?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박철민과 몇 명의 헌병들이 들어왔거든요. 최병규 장군님, 그리고 김하연 중이. 박철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박중령, 자네가 여기 무슨 일로? 최병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강 의원님께서 부탁하시더군요. 옛날 일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박철민이 하연을 노려봤어요. 특히 김중희, 자네는 도가 지나쳤어. 그때 최병규의 집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중요한 물건들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았죠. 안 돼. 하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그 영상? 아쉽게도 방금 전에 제가 됐네. 그리고 최 장군님도 이제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은데? 최병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하연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죠. 결국 또 이겨버렸네. 서진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30년 전처럼. 하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장님.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부대 분위기가 이상했죠. 장교들이 서진을 보며 수군거리고 부하들의 시선도 어딘지 달랐어요. 무슨 일이지? 서진이 하연에게 물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단장님, 이거 보세요. 하연이 핸드폰을 내밀었는데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어요. 단독 육군 여성 사단장, 정신적 불안정 징후 포착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부하들 앞에서 이상 행동군 관계자 지휘 능력에 심각한 문제 증언.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윤모 사단장은 최근 며칠간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 간부는 군복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정상적인 지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은 없었는데.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연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있어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그때 박철민 중령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사단장님, 상급부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박철민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즉시 출발하셔야 합니다. 서진이 공문을 받아보니 지휘 능력 적격성 검토를 위한 긴급 출두 명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연이 소리쳤어요. 사단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김하연 중이. 박철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네. 무단으로 기밀문서를 열람한 혐의로. 하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박철민이 또 다른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김하연 중이 강제 전출 명령 즉시 효력 발생.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하연이 절규했어요. 서진은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강우혁과 박철민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였던 거예요. 오후 2시 서진은 상급부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여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죠. 윤서진 준장. 군단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당신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부하 장교의 규정 위반을 묵인한 건 또 다른 장성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서진은 알았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라는 걸 말이죠. 전역을 권고합니다. 군단장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같은 시각 하연은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주도 외딴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강우혁과 박철민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이 술자리를 가졌어요. 건배. 우혁이 술잔을 들었어요. 30년 만에 복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죠. 정말 깔끔하게 정리됐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윤서진도 이제 끝이고. 당연하지. 우혁이 비웃었어요. 여자가 남자들 세상에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야.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박철민이 덧붙였어요. 김하연 그 여자애도 제주도로 보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야. 그때 우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진으로부터 온 문자였죠. 의원님,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우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봐라, 항복하겠다고 연락 왔네. 1시간 후 우혁은 한강공원에서 서진과 만났어요. 서진은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초라해 보였죠. 윤서진. 우혁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나? 강우혁.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우혁은 서진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요. 그날처럼 너는 다시 기억 속에 파묻혀야 해.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거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가 살아있다는 게 잘못이야. 우혁이 잔인하게 웃었어요. 그때 조용히 사라졌어야 하는 건데 사단장까지 되다니. 정말 가소롭더라. 그 순간 서진은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30년 전 그 무력한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간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서진이 중얼거리며 권총을 머리에 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연이 며칠 전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죠. 사단장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증거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연.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증거를 찾았다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증거를 찾았다는 말이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죠. 서진은 즉시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연아,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사단장님, 살아계셨군요. 하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지금 제주도 가는 배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는 거야? CCTV 백업 장비요. 최병규 장군님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저는 뒷마당 창고에서 오래된 장비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9년도 비디오 테이프들이 디지털로 백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단장님이 진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정말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강우혁의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요. 복면을 벗는 순간까지 다 촬영돼 있어요. 그리고 하연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됐어요. 최병규 장군이 묵인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장면까지. 서진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어요.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장미정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그때 간호병이었던.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미정은 그날 밤 서진을 치료해준 유일한 여성이었거든요. 미정이가 살아있어? 네, 지금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세요. 제가 연락해봤는데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틀 후 서진은 부산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입은 민간인 옷이 어색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부산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장미정을 만났어요. 50대가 된 미정은 서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정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미정 언니, 그때 일 기억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가 없지. 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 언니도 아무 말 못했잖아요. 미안해. 미정이 울먹였어요. 나도 겁났어. 강우혁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나까지 매장당할까봐 무서웠어. 서진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진실을 말해요. 그래. 미정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말할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강우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 말할 거야.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하연이 비밀리에 언론사를 접촉하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탐사보도 기자인 이정훈을 만난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훈 기자가 하연이 가져온 영상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정훈 기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윤서진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야 해요. 그래야 파급력이 있어요. 하연은 즉시 서진에게 연락했어요. 사단장님, 큰 결심을 하셔야 해요. 방송에 나가서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무서워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걸 이제 와서. 사단장님, 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숨지 마세요. 사단장님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말하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다음 날 서진은 정훈 기자와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서진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디지털 복원된 영상과 함께 미정의 증언도 나왔죠. 강우혁 의원은 그날 밤 윤서진 씨에게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은 이를 은폐했어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우혁 성폭행이 됐죠. 강우혁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하지만 결정적 증거 영상이 공개되자 그의 변명은 무력해졌어요. 복면을 벗는 순간까지 선명하게 촬영된 영상이었거든요. 박철민도 긴급 체포됐어요.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였죠. 서진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서진이 하연에게 말했어요. 네, 사단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국회의사당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특별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서진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30년 만에 진실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증인은 윤서진입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1989년 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서서 선서했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연도 앞줄에 앉아 서진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증인께서는 강우혁 의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는 1989년 11월 15일 밤 저에게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강우혁은 의원석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거짓말입니다. 우혁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30년 전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한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우혁은 계속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겁니까? 그때 검찰 측에서 일어섰어요. 위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복원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989년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죠. 영상 속에서 젊은 서진이 울먹이며 진술하고 있었어요. 강우혁이 저에게. 그리고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복면을 벗는 순간이 나왔어요. 바로 젊은 강우혁의 얼굴이었죠.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우혁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최병규 장군이 나타나서 이 일은 묻어야 한다. 강의원 아들이니까라고 말하는 게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런 악마가 30년 동안 저런 놈이 국회의원을 했다고?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등장했어요. 장미정이었죠. 저는 그날 밤 윤서진 씨를 치료한 간호병 장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정말 끔찍했어요. 미정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강우혁은 윤서진 씨에게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군 간부들은 여자가 군대 와서 말썽 피우지 말라고 했죠. 우혁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변호사가 귓속말을 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죠. 강우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야당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때는 젊어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실수라고요? 서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성폭행이 실수라는 말씀인가요? 우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약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강해서 묻은 게 아닙니다. 그저 권력이었던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침묵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우혁은 완전히 패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짓누르고 있던 권력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청문회가 끝난 후 국정감사위원장이 일어섰어요. 윤서진 씨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우혁은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어요.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30년 만에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서진은 집에서 TV를 보며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을 느꼈어요. 하연이 옆에 앉아 말했죠.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야. 서진이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전국 각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증언이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서진은 군복을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적인 전역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연은 징계가 취소되어 원대 복귀했지만 서진은 다른 길을 택했거든요. 응,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군복을 입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 서진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 미투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된 거죠. 하지만 서진이 원한 건 명성이 아니었어요. 윤서진 대표님,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신고했어요. 대표님 덕분에요. 서진은 새로 설립한 군인 인권교육원의 대표가 됐어요. 군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예방 교육을 하는 일이었죠. 매주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서진이 하연에게 말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고 하는 분들이. 교육원 사무실은 언제나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왔죠. 한편 하연은 새로운 사단장으로 승진했어요. 서진의 자리를 이어받은 거죠. 하지만 군 내부의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여자 사단장이 또 일부 고참 간부들이 수군거렸어요. 윤서진 때문에 군기가 다 빠졌는데 하연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며 개혁을 추진했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고 체계를 투명하게 만들었죠. 사단장님,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관이 보고했어요.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은폐 사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연은 뿌듯했어요. 서진이 시작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봄날 서진은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서울 현충원이었죠. 최병규 장군의 묘비 앞에 섰어요. 최병규는 청문회 이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다고 했죠. 장군님, 서진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용서를 구했겠죠. 전 이제 괜찮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병규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러셨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한편 강우혁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성폭행과 직권남용으로 10년형을 받았죠. 박철민도 같은 감옥에 있었어요. 야, 강우혁? 한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신문에 또 나왔더라. 내 피해자들이 계속 용기 내서 증언하고 있다더라. 우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권력을 잃은 그는 그저 초라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여름이 되자 서진에게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가실 거예요? 하연이 물었어요. 그곳에서 강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야.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거야. 사관학교 강당에는 수백 명의 생도들이 모였어요. 남녀 생도가 절반씩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지고 군인이 된 사람이에요. 생도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서진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거든요.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 약자를 보호할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여생도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조용히 넘어갔다면 계속 군인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침묵했다면 지금도 그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군대를 물려줄 수도 없었겠죠. 강의가 끝난 후 한 남생도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희가 더 좋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을 보았거든요. 그해 가을,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군내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한다는 거였어요. 일명 윤서진법이라고 불렸죠. 대단해요, 사단장님. 하연이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서진이 감격했어요. 마지막 장면은 서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민방위 교육장에서 젊은 여군 후보생들을 만나는 거였죠. 선배님,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한 후보생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서진은 그 후보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여러분은 제가 꿈꿨던 미래예요. 당당하고 떳떳한 군인이 되세요. 네, 선배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 상처받은 그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죠. 내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어요. 침묵을 깬 용기의 상징으로, 변화를 만든 희망으로 말이죠.